이 뭐 아무리 떠들어댔지만 이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전하고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도 뉴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을 두고는 저희 보도국에서 과연 그 발언들을 기사로 쓸 가치가 있는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주장이 왜 문제인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작가 유시민 씨와 관련된 내용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필패론을 언급했던 유시민 작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부를 어물전에 비유하며 날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뉴 이재명이라 불리는 친명계 의원들의 모든 행동과 검찰개혁 속도 조절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필패를 예언하는 헛 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동지의 언어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의 자리에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의 조순 후보를 돕던 사람이라며 DJ 때 하던 그 습성이 다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흔들어서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느냐? 새로운 무슨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추정.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유 작가의 필패론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던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정청래에겐 정청래에 대한 생각만 물어봐달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이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시민의 이제 필패론은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라는 김민석 의원의 평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그 5대0 앵커의 메시지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유시민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멘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5대0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과연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그죠? 보도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작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거야. JTBC 제작진들이 모여서 이걸 과연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유시민이라는 일개인에게 우리가 이런 무게를 실어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걸 이제 토론을 했는데, 반론과 함께 이제 뭐 보도할 가치가 있다 해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아주 이제 그 우아하게 유시민을 뭉개버린 거죠. 5대0 앵커가. 유시민은 이제 보도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오늘 그죠 지상파 방송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의 호칭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5대0 앵커가 작가 유시민 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가 유시민 씨, 유씨 어르신. 이건 이제 지상파니까 저처럼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저 같으면 그냥 유씨 아저씨 이러고 끝났을 텐데, 유씨 어르신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까기는 좀 그렇고, 작가, 원래는 유시민 작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작가라는 호칭을 달아주기도 짜증나는 수준이다라는 게 5대0 앵커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 유시민 씨라고 뭐 최소한의 예우는 갖췄는데 그냥 유시민 씨, 이렇게 한 거죠. 유씨 아저씨. 유영감. 이게 이제 저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지적 활동이 가능한 시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유시민에게 계속 마이크를 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유시민이 도대체 뭐라고? 그야말로 작가 유시민 씨 아니에요. 일개 작가에 불과한 거야. 근데 왜 유시민을 뭐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출된 것도 아니고 마치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인 양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제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2분 뉴스나 나가세요, 이제. 제가 볼 땐 거기가 딱 맞아. 2분 뉴스 체질이야. 걔네들하고 제가 볼 때는 딱 맞더라고. 그 김대호 기자인가요? 저는 이 친구 조심해. 대호야, 요즘 너무 이빨을 많이 까던데 너 그러면 털려. 조심해야 돼. 우리 김민석 의원이 그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뭐 뒤에 신천지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뭐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가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호야? 형하고 이제 같은 시간에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형도 아니에요. 이 친구 뭐 한 30대 됐나? 예. 야 대호야, 너 기자 맞아? 한번 파볼까? 조털레유 기자야? 이거 금방 털려요, 그죠? 예, 본인은 이제 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 털리고 지나갈까? 예, 그리고 이제 유시민은 마이크 쥐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 뭐 김대웅과 뭐 이런 친구들, 박시영 개장수 좋네. 다음 방송에는 개장수 방송을 한번 나가지. 배장수가 개장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장수 시청률이 막 1만씩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개장수를 무시하면 되나, 우리 작가 유 씨가. 작가 유 씨는 그 개장수를 너무 그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개장수가 예전에 책도 많이 팔아주고 실력 있는 친구예요. 별명이 개장수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뭐 동접을 보면은 지금 뭐 1만씩 나오더만 개장수가. 거기를 나가야지. 개장수를 키워요. 딱 둘이 딱 수준이 맞는구만, 내가 볼 때는. 개장수와 영감님. 개장수와 유씨 영감. 이거 딱 좋네. 거기 딱 나가는 게 제가 볼 땐 딱 맞을 것 같은데. 캐릭터도 비슷하고. 거기 가서 욕이나 해. 자, 이와 관련해서 그 2분 뉴스 출연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 성함을 까먹었네. 예. 아무튼 우리 저기 스픽스 방송에 우리 진행을 맡고 있는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 저 오창석이랑 자꾸 헷갈려, 이분을. 인권 운동 오래 하신. 아무튼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영상 나가는 동안 이름 좀 써주세요. 그래도 제가 성함을 정확히 불러드려야지. 유시민 씨가 방송에 3번 연속 나왔잖아요. 하나는 김어준 씨 방송 나왔다, 최욱 씨 방송, 그리고 2분 뉴스라는 이 앞에 두 방송에 비하면 뭐 규모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김어준 씨랑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짜임 있는 거 아닌가?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가 잠깐 호흡 조절하고 또 체육 방송에 나갔다가 잠깐 호흡 조절하고 2분 뉴스라는 매체에 나가고, 이건 선택이잖아요. 다 녹화고. 그래서 굉장히 짜임 있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만 갖는 의심인가? 유시민 씨가 방송에 네, 우리 오창익 소장님이죠.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 오창석이랑 자꾸 헷갈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 인권연대 인권운동 오래 하신 우리 오창익 평론가가 자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죠? 이게 짜여진 행보다 나름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베이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불쇼 2분 뉴스 원래는 이제 남천동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시민이. 그리고 유시민이 이제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지금 그 뭡니까 저기 그 털레반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판을 다 자른 사람이 유시민이구나.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2분 뉴스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제 출연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목적은. 아침에 뉴스 공장, 점심 때 2시에 매불쇼, 그 다음에 저녁 때는 그 뭡니까 2분 뉴스. 이렇게 이제 어장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털레반들을 다른 방송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도 관리를 하는 거죠. 신도 관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저녁 시간대 만약에 9시에 나는 방송을 보고 싶은데, 하루에 여러분
유튜브를 3개 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으신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튜브 3개 이상 보실 수도 있는데 3개를 유튜브를 하루에 시청을 하면은 거의 그거는 그냥 유튜브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은 뭐 하나 보시면 이제 많이 보는 거야. 근데 3개를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다른 방송을 볼 기회가 없어져요, 거의. 그죠? 아, 그 털레반들. 예, 가두리에 이제 양식을 하는 거죠.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신도들을 양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 예컨대 만약에 9시에 그 털레반 방송이 없어. 대표적인 털레반 방송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아, 나 뭐 유튜브 볼 거 없나?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최한욱 TV가 떠. 근데 최한욱 TV 막 동접이 10,000명이야. 야, 쟤 뭐야, 쟤 도대체? 내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놈인데 밤 10시에 막 동접이 10,000명씩 나와.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이게 식당하고 똑같아요. 식당에 이제 줄 서 있잖아. 막 웨이팅이 길어. 그러면은 웨이팅이 더 길어져요. 그죠? 저 집은 진짜 맛집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게 되잖아. 응? 그래갖고 막 일부러 웨이팅하는 막 그런 사기치는 그런 식당들도 있어. 괜히 개업한 다음에 막 아는 사람들 지인들 동원해가지고 웨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웨이팅을 쭉 시켜놔. 그러면은 와, 저 집 맛집인가 보다. 그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밤 10시에 6월달 돼가지고 제가 동접 10,000명이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줄 서는 식당이 된 거야. 줄 서는 식당. 아니, 저 새끼는 어디서 뭘 듣도 보도 못한 놈인데? 아니, 왜 동접이 10,000명이 나와? 저건 뭐야 도대체?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죠? 예, 걸려드는 거죠. 알고리즘에. 걸려 들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야, 이거 재밌거든. 예? 들어와서 보니까 재밌잖아, 이게. 야, 이거 진짜 맛집이네. 아니, 이런 이름 없는 맛집이 있어?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손님이 그냥 막 줄을 서 있고, 야, 여기 맛집이구나. 그래가지고 눌러 앉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죠? 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낚여가지고, 야, 여기 왜 이렇게 동접이 많지? 그러고 어영부영 들어왔다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웃기거든, 이거, 씨. 웃긴데 재밌고 맞는 말만 하거든, 이게. 신기하거든. 혼자서 막 주절주절 떠드는데, 3시간을, 어쩔 땐 4시간도 하고, 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지금. 야, 벌써 4시간을 했어? 야, 벌써 3시간이야? 벌써 끝난다고? 이러다가 낚인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털레반들도 여기 와서 사람 되는 거야. 에? 털레반들이 알고리즘에 엮여가지고 여기 들어왔다가, 얘기 들어보면 그냥 하는 말, 족족이 다 맞는 말이거든. 틀리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막 깨어나는 거지, 막. 빨간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영화 매트릭스처럼 제가 맨날 빨간 약을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지금 빨간 약 먹고 정신 차려라 이 털레반들아, 빨간 약 먹어라. 그래가지고 가끔은 간증이 올라와요. 채팅창에 보면은 저도 털레반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막 올라와. 야, 이러면 이제 가두리가 무너지거든. 가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남천동이라는 가두리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지들이 빨간 약 먹고 오창석이 빨간 약 먹고 씨발 유시민. 그 다음에 헬마도 지난주에 이제 정신 차렸대. 그래갖고 뭐 이재명 정부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래갖고 썸네일 걸어놓고 막 이빨 까대. 망할 것 같으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남천동은 지들이 빨간 약을 먹어버렸어. 그래, 이 집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한욱이가 저녁 시간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저녁 시간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동접이 2만 3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요, 여러분. 아침에 김어준이 방송을 해요. 그 다음에 오후에 최욱이가 약을 팔아요. 그럼 밤에 제가 밤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밤에 이걸 저는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니까 얘네들이 앞에 약을 막 팔아. 만병통치약이 왔어요. 우리가 친명입니다. 그러면서 막 약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이걸 모아요. 싹 모았다가 밤에 한 3-4시간을 혼자서 그냥 막 조져버리거든. 그럼 낮에 아무리 약을 팔아도 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야. 밤 되면은 진짜 막 카페인 드링킹하고 다 깨어나고 막 각성하고 이러니까
아, 김어준이랑 최욱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밤만 되면 이 새끼가 와가지고 여기다 소금을 막 뿌려대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다. 응? 제가 이제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들. 예. 복만삼님 15세 이하 유튜브 못 보게 법제화 한다던데 60세 이상은 최한욱 방송만 보게 하는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좋은 법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제가 이상한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막으려고 들어오는구나. 예? 저는 감을 딱 잡은 거야, 감을. 근데 안 되지. 아니, 아이고 뭐 좀 선수를 잘 선발을 해가지고 좀 역량이 되는 애를 내보내야지. 그 이분 예? 카레도 아니고 이게 짜장도 아니고 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력풀이 우리 털레반들 다 죽었네. 아니 저런 애를 데려다가 어디서 뭐 하다가 굴러먹다가 온 놈인지도 모르는 애를 그걸 유시민이 아무리 업어 키운다고 해서 아니 이제 뭐 김대웅과 얘가 저를 여러분 잡을 수 있겠어요? 난 너무 웃기네 이게. 아 자존심 상하네. 아니 그럼 뭐 진짜 조털레우를 만들어가지고 밤 9시에 하라니까. 그 정도는 들어와야 경쟁이 되는 거 아니야. 조털레우 4명 나와가지고 조털레우 뭐 이런 정도를 하는 거면 몰라도 무슨 어디 듣보잡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잡겠다고. 조털레우가 와도 못 잡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가두리에다 묶어두려고 하는데 아유 뭐 시청률만 잘 나오고 있네 지금. 아 이게 좀 너무 그런가요? 아니 뭐 이렇잖아 원래.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바리들 데려다가 뭐 저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택도 없는 짓입니다. 택도 없는 짓이에요. 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만큼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예, 우리 유실금 어르신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늦은 밤에 어르신이 일찍 주무셔야지 왜 9시에 나와가지고 예, 아침에요 아침에 뉴스공장이나 나가. 예? 9시에 그 밤 늦은 밤 어른들은 여기 60대 이상은 9시에 주무셔야 돼.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보통 어르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예. 60세 이상이 되면은 한 9시쯤 되면은 이제 주무셔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른들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잖아. 그래서 9시에는 주무셔야지. 그거 뭐 젊은 애들하고 무슨 방송한다고 그러다 큰일 나요, 어르신. 예? 지금부터는 건강관리 하셔야 돼. 응? 오래오래 지금 소금을 오래오래 초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시면은 4년 안에 먼저 가시는 수가 있어요. 이게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 앞으로 4년 동안 반명 반정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뭐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나갔다가 낮에 나왔다가 이렇게 너무 24시간 무리해서 일을 하시면은 그 4년 되기 전에 먼저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자, 이 김민석 의원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왜 나왔냐? 절박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집권 1년 됐는데 안에서 흔들리고 밖에서 흔들리고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흔듭니다. 이 정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악담을 한 분은 전당대회가 잘 끝나도 밖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당을 단단하게 뭉치고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도 지킬 수 있고 대통령도 지킬 수 있고 정부도 지킬 수 있고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지킬 수 있고 호남도 지킬 수 있고 충청 영남 다 지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사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 올립니다. 왜 나왔냐? 자, 오늘 호남 향후에서 우리 김민석 의원이 했던 발언이에요. 집권 1년 차인데 밖에서도 흔들고 안에서도 흔들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진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안에서 당을 흔드는 그자, 뭐 유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유시민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계속 흔들 거다. 김민석 의원이 며칠 전만 해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을 때 그 정영진 앵커가 이게 지금 당이 갈등이 첨예한데 이게 당대표 선거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 이게 잘 수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은 본인이 잘 통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민석 의원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자들의 실체를 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뭐 최한욱 TV를 보셔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하시게 된 것인지 뭐 본인의 판단인지는 전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주부터 반정부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시민 뒤에, 조털레유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언제나 실제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의원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제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 김민석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건 말건 저는 무조건 이제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정부 세력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대통령께서 매일 방송을 보시진 못할 테니까, 혹은 김민석 의원이 매일 방송을 보시지는 못할 테니까, 어쩌다 한번 만약에 보시게 되면, 혹은 보좌관들이 저의 주장에 뭔가 공감을 해서 대통령께 혹은 김민석 의원께 이런 내용의 방송이 있다라고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린 거고, 제 방송을 보셔가지고 저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마음은 전해진 것 같아요. 적어도 김민석 의원한테 제 마음은 전해진 것 같다. 유시민과 조털레유는 단지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친문 세력의 부활을 위해서, 친문 세력이 당권과 대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유시민은 지금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청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청래는 지금 계속 노코멘트잖아요. 그 노코멘트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대놓고 대통령을 악마화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노코멘트를 한다는 얘기는 유시민하고 생각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코멘트 하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처한 거예요. 지금 그런 반명으로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는 건데, 유시민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행태는 결국은 정청래가 스스로 반명인 걸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유시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정무적으로 볼 땐. 그런데 자, 오히려 정청래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방송을 매일 나와서 한다? 이거는 정청래 당선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땐 정청래 당선이 목적이 아니다. 자,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자, 유시민은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왜 더 심해지느냐? 안 먹히니까. 먹히면은 적당히 하다 빠지는데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정계 개편 얘기를 유시민이 먼저 꺼냈잖아요. 자, 유시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대통령님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구조적 다수론을 정계 개편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저지능은 아니다, 유시민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먹은 정치 짬밥이 있는데,
정계 개편하고 유권자 재편을 이해를 못한다? 정계 개편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정계 개편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본인이 정계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정계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청래가 거의 헤어질 결심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하고 거의 나를 세워서 뒤가 없는 사람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렇게 막 나갔다가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낙연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유시민이, 정청래가, 김어준이 노골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등을 더 돌리면 더 돌리지, 예, 정청래 지지율이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가는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헤어질 결심하는 거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당을 깰 결심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시민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 유시민발 정계 개편 가능성은 친문과 조국당이 하나가 되는 거지. 뭐 친문 중에 얼마나 조국당에 합류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친문과 조국당이 하나가 돼서, 자, 그럼 걔네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쟤네들이 집권할까요? 친문들하고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신당을 창당을 했어. 그러면 쟤네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선에서 조국이 대통령 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 없죠.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느냐? 5% 이상만 득표를 하면 정권을 뺏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5% 이상만. 아니,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심상정이 3%도 안 되잖아. 3%도 안 되는 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3%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자,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되고 대선을 치렀는데도 51대 49 싸움이었어, 결국은. 그러면은 자, 5% 정도만, 지금 조국당이 2% 3% 나오니까 여기에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붙어가지고, 예? 또 친문들이 붙어서 공천 못 받은 친문들, 정청래, 최민희,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5% 못 만들겠습니까? 5%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패배하게 만들고, 총선을 패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히 레임덕이 되겠죠? 여기저기 지역구에, 박빙 지역구마다 다 후보 되는 거지. 5% 안쪽으로 결판이 나는 지역구에 다 후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때는 조국이 나오는 거고. 이런 계획을 저는 짜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권을 잡는 거나 대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고 정권을 넘겨주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유시민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민주당이 한 번, 국민의힘이 한 번, 민주당이 한 번, 국민의힘이 한 번. 이런 무간 지옥을 만드는 거. 대한민국을 무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간 지옥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유시민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21세기 내내, 그죠?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저는 계속 이런 짓을 유시민이 하고 있는 거다. 예, 혜태님 격하게 맞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을 무간지옥으로 만드는 게 유시민의 목표다. 그래서 저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뒤에 자, 이런 짓을 해서 이득이 되는 사람은,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 무간지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득을 보는 자들, 그들이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